XSFM입니다. PODERA. 스트레스 받고 있어? 티나, 피부 트러블. 지워줄게. 엔서 나인틴이니까. 바이오 시카덤으로 빠르게. 건조한 피부 깊숙이. 단 하나의 해답. 엔서 나인틴 시카판테놀. 428회 첫 번째 사연 한여은 씨는 네. 우리 요가 장비병자로 소개되었던 그랬죠. 그분이죠. 네. 네. 근데 뭐 요가 계속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러네요. 네. 저희가 너무 심하게 돌린 것으로. 초여름인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남쪽 지방에서 서핑을 하고 있고 남해안은 주로 여름에 파도가 들어옵니다. 그렇더군요. 네. 날씨의 변화 탓인지 올여름은 남쪽이 파도 가뭄이라 그날도 파도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바다에서 친한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서 자주 가는 서핑 스팟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스포츠 동호회들처럼 서핑도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다양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핑샵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이곳 서퍼들의 나이는 부모님과 오는 초중등학생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서로 이모, 삼촌, 언니, 형 하면서 친하게 어울리는데 20, 30대가 가장 많은 이 샵에서 저는 왕고 언니인 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약간의 언니병, 괄호 혹은 누나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런 질병은 처음 들어봐서 증상을 몰라요, 저희가. 하지만 뭐 증상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약간의 뭐뭐가 있다. 라는 사람은 이제 남이 볼 땐 굉장히 많은 웃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아, 저 사람? 골골대는 사람이죠. 별명이 그거죠. 그러니까. 좋은 언니, 멋진 어른으로 보이는 것에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일 때 나이 부심이나 근거 없는 권위의식을 가진 윗사람을 유난히 싫어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유난히 그렇게 되죠. 띠동갑도 넘는 동생들이 언니 누나 하면서 편하게 대해주는 게 참 고맙고 귀엽고 예뻐서 걔들에게 좋은 연장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네. 이 욕망은 보통 좋지 않게 작용됩니다. 필요하지만. 근데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언니병 혹은 누나병이라는 워딩을 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럼 싫죠. 그래서 이제 싫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언니가 누나가 해줄게. 오빠가 해줄게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3인칭.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면 그냥 알려주지 꼭 언니가 알려준다고. 저는 그 나이 때 지금의 저 정도 나이의 언니 오빠들은 되게 어른 같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그럼요. 네. 그래서 불편해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이 들면서 겉만 늙지 나이 든다고 다 어른 되고 그런 거 아니구나. 나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곧 깨달았지만요. 다행히 과거에 이상한 연장자들만 만난 게 아니라 좋은 언니 오빠들도 많이 만났어서 그분들에게 받은 만큼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밥도 사주고 동생들에게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을 안 하고 차 없는 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뭐 등등 그런 사소한 배려요. 네. 사소한 배려를 잘해주겠다라는 정도면 문제 없어요. 네. 그날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심심해하고 있는 동생을 제 차로 픽업해서 바다로 가기로 했어요. 20대 초반의 여자 동생인데 서핑샵에서 만난 지 썩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아무 얘기나 드립을 막 던질 수 있는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착하고 서핑을 너무 좋아해서 호감 가는 동생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그 아이를 위해 집으로 픽업을 간다고 하니 사양하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길래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차에 블루투스를 연결해 가장 최근 요파씨도 켜서 파워 투 더 피플을 흥얼거리며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제가 제 서핑보드를 차 안에다 실었다는데 생각이 미쳤어요. 보통 저 서핑보드는 차의 정수리 위에 이렇게 붙이는 그렇겠죠. 예, 네. 있죠. 네, 캐리하는 장비가 뭔지 모릅니다만 제가 3m 조금 안 돼. 근데 이제 그냥도 차 실을 수 있으면 이 차는 되게 큰 차군요. 네, 큰 차인가 보네요. 3m 조금 안 되는 제 서핑보드가 조수석 자리부터 저 뒷트렁크까지 꽉 차게 실려 있어서 그 친구를 태우려면 제 뒷자리에 앉혀야겠더라고요. 저는 앞에 뷰가 잘 안 보이는 뒷자리에 앉으면 멀미를 곧자라는 터라 이 동생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걔네 집에 앞에서 잠깐 내려서 보드를 꺼내가지고 차 지붕에 달린 가로바로 옮겨 실을까? 가로바가 있긴 하군요. 인데 왜 그래? 근데 거기 약간 번화한 곳이던데? 좀 번잡하군요, 과정이. 네. 내려서 보드 옮기고 다시 묶을 동안 차를 대놓을 수 있을까? 등. 원래 이게 제일 걱정이죠. 그렇죠. 등등. 아직 생기지 않은 문제를 걱정하는 동안 동생의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동생을 만나면 상황을 설명하고 앞자리에 탈 건지 뒷자리에 탈 건지 정하라고 해야겠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동생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대고 톡으로 나 도착 땡땡 편의점으로 나와 라고 전송한 뒤 차량의 오디오 전원 버튼을 눌러 껐습니다. 좋게 된 광고주가 흘러나오고 있던 팟캐스트가 꺼지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타면 대화에 집중하느라 팟캐스트를 듣지 않으니 동생을 태우고 가다가 다시 켜서 음악이나 들을 생각이었죠. 그때 1박 2일치 짐을 한가득 든 동생이 나폴라폴 뛰어왔고 저는 차에서 내려 반갑게 인사를 한 뒤 내 보드가 조수석에 실려 있어 어쩌고 저쩌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동생은 다행히도 동생 언니 저 멀미 안 해요. 그냥 뒤에 탈게요. 라는 제 고민에 명쾌한 종지부를 찍어 주었습니다. 자, 별일 아닙니다 여기까지. 네. 저는 혹시라도 가다 멀미난 말에 가다가 어디 세우고 보드 위에 올리고 네가 조수석에 타면 되니까 라며 배려가 가득하며 짐짓 어른스러운 어투로 말한 뒤 20대가 들을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짓 어른스럽게 말하는구나. 아니면 그렇죠. 늙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도 고민하나? 근데 가장 중요한데 닿지 않죠. 네. 굳이 왜 저걸 소리내어 말하지? 네.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한 뒤 동생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고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태우고 근황 토크를 하며 고속도로 IC를 향해 10분쯤 가던 중 신호에 막혀 차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음악이나 틀까 하면서 차량 오디오의 전원 버튼을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썼던 앱인 팟캐스트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거 아세요? 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는 모르겠는데 iOS의 경우에는 팟캐스트가 우선권 싸움에서 되게 독특하게 움직입니다. 그런가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항상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죠. 그죠? 이 새끼 분명히 내가 다 때려잡았는데 갑자기 묘지에서 살아나요. 예. 켜질할 땐 안 켜지고 다음날 아침엔 잘 켜지는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앱이. 네. iOS의 경우. 네. 안승준님의 정확한 딕션과 낭랑한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안승준 본인이 네. 본인이 낭랑한 목소리고 정확한 딕션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당시의 방송을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오디오를 그대로 삽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딜도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딜도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검게 생긴 어떤 막대기는 아니, 너무 근데 이제 보통 그 산업에 대한 너무 폄하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사실 이게 딜도 무문이다. 어디로 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이 후배라는 분이 한두 달 전에 한 20살쯤 많은 친하지 않은 언니의 차에 처음 타서 들은 첫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 동생보다 저희가 항의를 해야죠. 왜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한여운 씨가 우리를 욕보이려고 환장하지 않은 이상 나 이렇게 딜도 같은 사람 만들 거야? 이거죠 지금. 네? 그 순간 안승준은 딜도러가 되었어요. 저도 좋은 어른 되고 싶어요. 당신의 그 후배한테 동생한테 딜도? 지금 딜도라는 말이 나온 건가? 제 귀를 의심하는 순간 UMC님도 딜도 어쩌고 유면상 PD님은 검은 막대기 어쩌고 출연진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단어에 대해 한마디씩 말을 보태시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팔아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항변하지 못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만. 네. 그럼 우리가 아까 하던 그 얘기네요.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동생한테 잠깐만요.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로맨틱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전 로맨틱스 사장님도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재생을 멈췄던 구간은 요파 씨의 광고주인 로맨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한 가운데였던 거였습니다. 하필 거기였습니다. 처음 딜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잘못 들었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2번, 3번 그 단어가 나오고 나니 맞다. 이거 실제 상황이다. 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꺼버리기에는 뭔가 너무 당황한 티가 날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글에 쓰기 힘든 말투죠. 아니 왜냐하면 문장은 이렇게 아니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네. 저희가 로맨틱스 광고할 때 웬만하면 이제 구체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네. 말 그대로 뭐 검고 뭐 딱딱한 막대기 뭐 이런 얘기로 하려고 했었죠. 네. 그게 제가 너무 어느 순간 답답해서. 그치, 근데 이 흔에 딜도- 빠진 걸. 그냥 딜도라고 처음 얘기해봤는데. 네. 네. 제가 요파 씨를 들으면서 그 단어가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요. 적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맞습니다. 같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저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읽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고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러나 아직 완전히 친하진 않은 동생에게 이 언니는 대체 혼자 있을 때 뭘 듣고 다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뭐 단어가 너무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구를 꼈어요. 예를 들어서 쿵 하고 꼈으면은 이게 지금 방구 소리인가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내가 꼈는데 헷갈리기 위해서 흥흥흥 막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좀 이렇게 무마하려는 노력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응? 여기서 어떻게 뭐 팅동 막 이렇게 라고 하기엔 제가 딜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남성의 목소리가 하니까 게다가 너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또 띵동 띵동 뭐 이렇게 하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막 이렇게 방구 소리 가리듯이. 계속 방송을 틀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해서 오해를 풀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언니 병자니까요. 글쎄요시다. 한여운 씨가 진짜 병이 깊은지 지금 이 사연을 통해서는 알 방법이 없겠네요. 네. 저희가 놀릴 수도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공동 운명차야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른 다른 얘기가 나오고 뭔가 방송이 평소처럼 흘러가는 것을 기다린 후 자연스럽게 끄고 우리 음악이나 들을까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었으나 저는 그 얘기가 쭉 계속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러나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티는 내지 않으며 요파씨 앱을 위로 날려 밀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제일 무섭죠. 네. 차라리 언니 혼자 뭐 들으면서 왔어요 하하하 하고 호쾌하게 놀릴 사이였으면 참 좋았을걸.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동생은 예의 바르게 못 들은 척을 해주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음악 앱을 틀어 아무 노래나 재생을 하고 혼자 들을 때는 하필 30으로 해둔 볼륨을 10까지 줄이고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너 다음 달에는 복학하냐 어쩌고 하는 대화를 시작했고 동생은 뭔가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하며 복학에 대한 일정과 올여름에 하고 싶은 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술술 나오죠, 이제. 그죠? 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색한 분위기는 TMI가 특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바다로 향했고 그날과 그 다음날 1박 2일간 평화로운 마음으로 신나게 놀았습니다. 파도는 없었지만 썰물 때 바다에 나가 바지락을 캐고 서핑샵 개랑 원반 던지기 놀이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바다는 언제나 힐링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생을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고 집에 도착한 밤부터 저는 다시 쪽팔림 속에 빠졌습니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왜 못 들어요? 이렇게 자주 말했는데. 저희가 광고를 허투루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침묵은 분명히 들은 침묵이었어. 나를 이상한 언니로 생각하진 않았을까? 이 문장 좋네요. 그 침묵은 분명 들은 침묵이었어. 야, 이거는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들은 침묵. 그러니까요. 네. 아는 침묵. 나를 이상한 언니로 생각하진 않았을까? 부터 시작해. 아니 왜 하필? 딱 그 순간에 안승준님은 하필 이제 승준이 탓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하며 애꿎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던 안승준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누구 책임인지 법정에서 붙자면 이로써 20대 청취자 한 분이 멀어져 가고 있죠. 저희가 유리해요. 그 녹음한 사람 죄는 아니에요. 제가 이날이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하필이면 녹음 전에 그 승진 형님께 우리가 로맨틱스 광고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용어를 피해가며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엔서가 질문을 던졌던 날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가 굳이 또 딜도라고 했군요. 하지만 저는 에디터에게 보통 이제 그 많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하지 않는 말이 있죠. 다 이유가 있었냐. 물론 이런 이유일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냥 UMC의 어떤 신념은 공고해지죠. 네. 거봐, 이유가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네. 아무 건의도 받지 말아야겠다. 가끔 이제 그 리더로서, 이제 프로듀서로서 내가 너무 빡빡한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게 할까? 하는데 이제 거봐 씨 아니잖아 씨. 아니 왜냐면 그때 세훈이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제시키기에도 좀 애매했는데 이런 결과가 결국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날 들었던 다시 딜도 말씀이시죠? 라는 안승준님의 차분하고 지적인 음성이 떠오르며 길에서든 집에서든 움찔움찔하며 이불킥을 하고 싶은 기분이 되곤 합니다. 그 동생이랑은 그 후로 여름을 나며 꽤나 훅훅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 에이 그럼 괜찮아요. 지금쯤 차에 타서 그 방송부를 듣는다면 동생이 깔깔대며 저를 놀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기엔 너무 늦었죠. 그렇죠. 한참 이제 친해졌는데 그 동생아 그 딜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말인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단어로 특집 코너 한번 끊어주세요. 뭐예요 이분? 아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본인 입으로 말하세요. 본인 입으로. 아니, 어떤 아이디어인지 드러나 봅시다. 특집 코너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동생 태우고 이거 언니가 듣는 팟캐스트라며 소개해주면서 신나게 19금 시다나 떨면서 제대로 미쳐볼랍니다. 아니, 자기 관계를 위해서 미치고 싶으면 혼자 미치라 이겁니다. 자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언니 병자가 맞구만. 우리가 방송의 성격을 바꿔달라. 우리의 방송의 성격을. 안승준님이 방송에서 하신 말대로 그 정도 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시간 내내 말고요. 네. 이 사연 쓰면서 앞방송을 다 다시 들으며 정확히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22년 6월 14일 418회 10분 44초 좋게 된 광고주 코너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소심하고 언니병자인 저는 다시금 새겨지는 기억에 마지막 이불킥을 하러 갑니다. 비조심, 늦도이조심, 모기조심 하십시오. 아마 여기까지가 사연이었고요. 10분 네. 44초면 보통 유면상 PD의 호흡을 볼 때 광고 시작한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한 반도 안 갔을 때입니다. 딜도 네. 한참 더 떠들었을 거예요. 진짜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더 틀었어도 좋은 일은 안 생겼을 것이다. 아, 근데 이 사연 자체가 지금 로맨틱스의 어떤 그 필드에서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사연이 되겠네요. 사람들이 이런 단어가 아직까지도 깜짝깜짝 놀라는 단어라는 거잖아요. 로맨틱스 사장님은 창업을 하기 전에 광고라는 게 참 하기 힘든. 그 열렬한 리뷰어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즉 덕후였다는 얘기거든요. 덕후는 꿍 하고 있는 게 왜 그러고 있냐. 입모양을 들여다보면 갈매기형.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누군가한테 말해본 경험이 있을 건데 네 나중에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저희가 억울한, 저희가 좋게 된 사연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잘 생각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운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좀 스킵하는. 네. 하긴 그거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로맨틱스 광고를 하는 주간에는 뭐 표시를 좀 달아놔요. 이렇게 앞뒤로 제목 앞에 하트 이렇게 사인이라도 달아놔서 남들하고 같이 듣는 게 아직까지 딜도라는 표현이 좀 부끄럽다라는 분들은 뭐 크레딧 마지막에 이제 뭐 하트를 하나 넣거나. 아니 왜 제목할 때 그 특수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요? 한자 요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하트 막 여러 개 있는 거. 네. 알았어요. 한영훈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